삼천포의 작은 부엌 창문으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감정의 겹을 한 겹씩 벗겨보면 왜 그것이 충격적이고 네티즌들의 마음을 울렸는지 알게 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과묵하고 표현이 적은 박효영 씨가 매일 여동생 효정 씨를 위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요리에 재능이 있거나 화면에 돋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효정 씨가 아주 맛있게 먹고 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말이 없는 오빠들이 음식을 통해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야기는 늦가을의 어느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는 온화했고 들판에서 불어오는 마른 바람에 탄 밤 냄새가 섞여 풍경을 참으로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서진 씨는 막 촬영을 위해 집을 나섰고 효정 씨의 어머니는 방에서 옷을 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맏형인 효영 씨가 갑자기 막내 여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아, 내가 질릴 때까지 오빠가 밥 해줄게. 그 말에 효정 씨는 놀라움과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 뒤섞인 눈으로 오빠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빠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라면서 그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가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박신의 부엌에서는 마늘과 파를 써는 소리, 프라이팬 소리가 울려 퍼졌고 주된 메뉴는 미역국이었습니다. 효정 씨가 어릴 적 추운 아침에 엄마가 끓여주시던 국물 맛과 같다고 말했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국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동생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요리했습니다. 효정 씨는 아침 햇살 아래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들어와 눈을 반짝이며 오빠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녀가 두 번째 그릇을 더 먹거나 국수 그릇을 깨끗이 비울 때마다 그는 만족스럽고 배부른 동생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어떤 칭찬보다 그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루만이 아니라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2달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붕 위에 야은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웠지만 그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숯불을 피우고 잔잔한 음악을 틀고는 뜨거운 냉면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동생이 언젠가 들은 아침에 북한식으로 뜨겁고 차가운 냉면을 섞어 먹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생과 함께 조용히 냉면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감시하는 카메라도 관객도 없었습니다. 단지 두 사람 사이에는 내가 건강하면 나는 안심이다 라는 조용한 갈망의 소리를 통해 충분히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동생이 직접 요리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끈기 있게 동생이 맛있게 먹는 음식을 해주는 건가요? 그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습니다. 동생이 잘 먹으면 제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와 동생이 아침 식사를 하는 장면이 방송된 후 많은 사람들이 살림남을 팔로우하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이든 한국이든 어디에서든 진정한 형제애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소박한 음식처럼 아름답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충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명인 가족으로서 보통 이미지와 일에 중점을 두는 환경 속에서 한 오빠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고상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미디어 목표도 없이 단지 여동생이 맛있게 먹고 편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을 통해 관심을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수백만 원이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맑은 국 한 그릇, 적당히 매운 김치 한 접시, 따뜻하고 바삭한 빵 한 덩어리면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사랑의 초상화였습니다. 어느 촬영날 오후, 제작진은 그가 한국식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장면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효정 씨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그가 고기 한 점 한 점을 고르고 양념 가격을 묻고 볶은 마늘 냄새를 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동생이 낯선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심과 신뢰, 마치 동생이 자신을 단지 오빠가 아니라 기댈 수 있는 버팀목으로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맏형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동생의 믿음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동생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은 조용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오래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진 씨가 물었습니다. 형은 동생 때문에만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맛보시라고 요리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평온한 믿음으로 맛있게 먹는 것은 다릅니다. 한편 효정 씨는 식사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사람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편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을 다해 요리했다는 것을 알 때, 비록 흰죽일지라도 저는 마치 효심 전체를 먹는 것처럼 먹습니다. 물론 효영 씨가 매일 3,000단어 분량의 요리를 하고 서진 씨와 효정 씨가 간단한 대화만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가 동생을 위해 요리하는 것은 쇼에 자주 등장하는 작은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오빠가 부드럽게 웃고 동생이 두 번째 그릇을 더 먹고 두 사람이 식사 중에 이야기가 있는 친한 사이처럼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 소셜미디어 전체에 내가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성공적으로 사랑했다는 뜻이다라는 밈이 퍼졌습니다. 팬들은 효영 씨가 작은 요리사 모자를 쓰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합성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캡션은 동생을 위한 요리 천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제애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싶으면 오빠가 동생 손발 다칠까 봐 밥해주는 것을 보라며 웃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기름을 적게 쓰면서도 맛있는 그의 부드러운 요리 방식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비결이 신선한 재료, 고르게 썬 조각, 그리고 동생이 편식 없이 모든 것을 먹을 때 요리하는 사람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라는 공식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효정 씨는 유튜브 채널 팬들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적 유치원에서 아주 매운 겨자빵이나 냉동 해산물처럼 먹기 힘든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했던 적이 있어서 먹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절대로 억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는 음식을 마치기만 하면 계속해서 요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기술이나 명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증명하기 위해 다이어트 식단보다 오빠가 요리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야기는 언론에까지 퍼졌습니다. 한 기자는 조리사의 그늘에 숨은 오빠 노랫말 없이 여동생을 위한 사랑의 노래를 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겨울이 오자 그가 계속해서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긴 촬영으로 지친 동생을 따뜻하게 지켜주려는 느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식탁에 오르자 효정 씨는 젓가락을 들고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 순간 시청자들은 마치 두 혈육 사이의 소중한 사랑 이야기를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감동적으로 들리지만 효영 씨는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맛있게 먹는 것뿐인데 왜 다들 이렇게 큰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족스럽게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동생이 매일 맛있는 한 끼를 먹는다면 그는 오빠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더 이상의 쇼도 더 이상의 큰 헤드라인도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만으로도 충분히 표현되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내가 평온함을 얻는다는 것이라고.